안녕하세요. 저는 이 뉴스의 제목을 보면서 이자가 월 300만 원이라는 것에 놀라는 게 아니라 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. 저 5억을 빌릴 때 처음부터 5억 원을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렸을까요? 아니면 그냥 빌리고 집값 오르면 몇 억 시세 차익 보고 남들에게 떠넘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렸겠습니까?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애시당초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냥 잠시 동안 집값이 팍팍 오를 그동안만 이자만 내고 그냥 집을 가졌다가 더 비싸게 팔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근데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심해지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. 거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고 게다가 거래도 안 된다고 하고 이자는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세 번 놀라는 거죠. 집값이 떨어져서 한번 놀라고 이자가 올라서 놀라고 그리고 거래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놀라는 거죠. 강제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. 게다가 10월달에 코픽스가 3.98입니다. 그냥 거의 4%가 된 거죠. 11월 24일날 한국은행이 실제로는 0.5%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뉴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0.25% 올리고 치울 것 같습니다. 2022년 연말 3.25%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. 미국은 지금 4.0이고 12월 달이 되면 0.5를 올려서 4.5%가 된다고 합니다. 그냥 확 미국이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셀을 해서 4.75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왜? 그렇게 하면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한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무려 1.5%가 나는 거죠. 근데 아마도 미국 또한 12월 달에 0.5%를 올려서 4.5까지 갈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.25%일 겁니다. 그러면 한국이 괜찮을까? 안 괜찮죠? 원달러 환율 또 요동칠 거고요. 외환 보유액 또 줄어들 거고요. 나라 꼴이 점점 더 연끌족들 이자 부담을 덜 주겠다라고 방향을 잡다 보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. 결국에 5억 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이가 이자를 300만 원 내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400이 되고 500이 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. 벼랑 끝에 서서 그냥 떨어지게끔 그냥 떠미는 모습인 거죠. 누가 저렇게 연끌족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나요? 문재인 정부. 그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입으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죠.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거다 그랬고 또 집은 사지 마라. 세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말하고 행동이 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원, 관료들조차도 집을 여러 채를 가졌습니다. 그들이 안 팔았어요. 왜 안 팔았겠습니까? 집값 오르는데 왜 파냐고요. 그리고 나중에 말미에는 또 비싼 가격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지금은 언론 뉴스를 보면 다 망할 것 같고 연끌족들이 엄청 힘들어한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또 좀 아닌 것 같죠. 뭐 전부 다 수입차 타고 다니고 전부 다 호캉스니 아니면 어디니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돈을 펑펑 써대는 거죠. 참 저게 뭔가 싶은 거죠. 일본도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벤츠나 수입차가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인가?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거죠. 조금만 더 버티면 이 고난은 버틸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견디는 거죠. 지금 당장 집 사면 돈을 엄청나게 벌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품었던 거죠.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죠. 잘 봐야 되는 거죠.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. 뭐 주택담보대출로 5억을 받았다라는 거. 진짜 말 그대로 연끌했다라고 하는데 그 연끌했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. 뭐 빚이 있어야지 부지런해진다. 그렇게 합리화해가지고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무리하게 집도 샀던 2030들이 대거 몰린다라고 합니다. 뭐 이자만 죽을 때까지 낸다? 뭐 그런 말이 어디냐라는 거죠. 원리금 나중에 내야 되는 거죠.
세상에 공짜 없는 거죠. 뭐 이제 코피스 금리가 3.98,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제휴금리가 8%.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. 뉴스에는 저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대출금리 실제로 5% 내는데 5.5% 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들이 지금이야 5% 내고 6% 내겠죠. 5억 주담대 연이자가 이제 뭡니까? 6% 내면 3천만원 1년에. 월로 치면 한 250만원 되잖아요. 여기에는 이자가 300이라고 하는데 나는 250만원 내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근데 현실은 뭐냐? 내년 이맘때 되면 상당금리가 또 10% 되고 11%, 12% 되면 8% 냅니다. 8%. 그러면 월 이자를 300 내는 게 내년 말도 아니고 내년 한 중반만 돼도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. 그리고 2023년 말 되면요. 400만원 낼 거예요. 400만원. 설마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아닙니다. 예금금리가 계속 올라서 코피스도 같이 오르고 있죠. 2023년 안에 코피스가 5%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.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금리가 또 오를 거다라는 거죠. 주택담보대출 7% 시대가 본격화 됐다. 이러는데 상단이 이제 9%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 7% 되겠죠. 내년 되면요.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9% 10% 되는 거고 상단이 한 12, 3% 되겠다라는 거죠. 이게 닥쳐올 현실입니다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죠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무서운 얘기.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? 뭐 은행에 맨날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제대로 음식 먹고 제대로 옷 사 입고 제대로 가족들과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미친듯이 일만 하며 살 거다라는 거죠. 그게 일상이 될 것이고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될 겁니다. 함부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 뉴스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말고 나중에 은행에 충당금이 많이 쌓이고 은행에 돈이 넘쳐서 고객들에게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될 때, 그때 금리가 낮을 때, 집값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, 그때 사도 하나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. 지금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이 대거 절벽으로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그들을 궁지로 내몰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